안녕하세요. 써니TV의 써니 원장쌤입니다. 오늘도 돈을 낳는 법칙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제가 책 소개해드렸죠. 돈을 낳는 법칙, 가야 게이츠지엄 황선종 옮김 18년 12월에 나온 책입니다. 자, 세계 부자들이 20대부터 실천해온 돈을 낳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부자 아빠가 없어도 의지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부잣집 아이들이 배우는 마인드면 운명이 바뀐다. 평생 돈 걱정 없이 부자가 되는 방법. 월급에 목매여 노예처럼 살지 마라. 한 푼 아끼자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안정만을 추구하는 나태한 태도로는 죽을 때까지 부자의 노예로 살게 된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절실하게 실천하자.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매 순간 돈 버는 방법을 고민한다. 부자들이 독서를 하는 이유, 부자들이 입에 담지 않는 두 가지 표현, 언어로 정리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나야 재운도 따른다. 자, 언어로 정리하는 능력이 뛰어나야 재운도 따른다고 하네요. 자,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에 모방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모방의 중요성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 천재가 아닌 이상 좋은 설계가 있으면 그것을 모방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20대의 젊은 시절이야말로 적극적으로 모방을 해야 할 때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20대, 30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모방을 하라고 합니다. 자, 세계 최고 부자들은 매 순간 돈 버는 방법을 고민한다고 합니다. 자, 시대에 따라 부자들이 바뀌고 화폐의 가치도 변하기 때문에 사상 최고의 부자가 누구인가를 가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화폐를 현재 시가로 바꾸어서 계산해 보면 시대가 다른 사람들의 자산을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비교한 결과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번 사업가는 석유 사업으로 큰 부를 구축한 존 록펠러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존 록펠러가 최고 많은 부를 구축했다고 하네요. 저도 이 책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자, 인간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술자리를 좋아하지 않았던 그는 술잔을 주고받으며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그러면서 주문을 따내는 구태의연한 관행을 극도로 싫어했다. 그는 국리 끝에 접대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고 그 대신 필요한 정보를 카탈로그에 상세히 정리해 고객들에게 나누어주는 기발한 방법을 창안했다. 이 방법은 의외로 고객들에게 환영을 받았고 회사는 급성장하며 사세를 확장했다. 고객들도 영업사원의 웃음과 접대보다는 제대로 된 상품과 상세한 정보를 원했던 것이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분인 것 같네요. 자, 빠르게 성공하는 부자는 사회의 상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남들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행동하면 당연히 평균적인 결과밖에 얻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엉뚱하게 행동하면 실패하기 십상이다. 돈과 인연이 깊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네요. 자, 학교에서 배운 상식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학교 교육은 기본적으로 조직이나 권위에 순종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성실하게 학교 교육을 받고 나면 지시에 잘 따르는 나름대로 훌륭한 회사원이 될 수 있다. 그럭저럭 괜찮은 월급을 받으며 무난하게 살고자 한다면 이런 경력 계획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성과를 올리고 경제적으로도 한층 풍요로워지고 싶다면 큰 틀에 박힌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산을 잘 불리는 부자는 반드시 뉴스를 듣는다.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소개한 억만장자의 축제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저축은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 두 번째, 큰 리턴을 얻기 위해서는 큰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거시적으로 파악하며 확실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네 번째, 주가가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한다. 이것은 5장에서 설명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과도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주가 형성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거시적 안목을 갖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각종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자, 뉴스는 투자 안목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 주식 투자의 성과는 개별 기업의 실적에 좌우되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각각의 기업은 경제라는 큰 틀 속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방향성이 경영을 좌우하게 된다. 어떤 방향을 이해하는 순서는 대에서 소가 원칙이며 반대로 추론하면 케인즈가 말하는 확실하게 틀리는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유의하여 경제의 큰 흐름을 파악하고 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라고 합니다. 투자 안목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 뉴스를 보면서 특히 경제 뉴스를 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자,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돈을 낳는 법칙을 시작하라. 자, 끝맺은 말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즘에 과자 제조회사 가루비가 눈부신 실적을 거두고 있다. 그 비밀은 외부에서 초빙된 사장 마스모토 아키라가 실행한 계획이 먹혀들면서 성과를 올렸기 때문이다. 마스모토는 상사 출신으로 외자계 기업을 이끌어간 엘리트지만 꾸밈이 없고 진솔한 인격을 갖춘 인물이다. 그런 그에게 지금까지 가루비가 신통치 않았던 이유에 대해 묻자 돈을 벌려는 생각이 없었을 뿐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마스모토는 품질, 비용, 공급을 제대로 관리하면 경영에서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마스모토 말처럼 단순히 그것으로만으로 이익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애초에 단순한 것이다. 이익을 올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은 본질을 깨고 있는 말이다. 이 말은 개인에게도 해당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을 원하고 돈을 벌고 싶은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일상적으로 돈이 벌리지 않는 행동을 한다. 마스모토식으로 말하자면 모두 돈을 좋아하면서 정작 돈을 벌 생각이 없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령 상대의 입장에서 사물을 생각한다. 자신에게 잘못이 있으면 솔직하게 사과한다 등의 주장은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는 진심 어린 사과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왜 이런 일을 하지 못하지? 라는 생각에 고개를 갸웃거릴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할 기회가 곳곳에 널려 있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머리로는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성공 사례를 소개했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재능에만 의존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행동하면서 돈이 따라오게 했다는 점이다. 돈을 낳는 법칙을 절반이라도 실천해보자. 속는 셈치고 꼭 시도해보면 틀림없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맺은 말을 하고 있네요. 저도 여기서 이 책 그 내용 중에서 참 중요한 부분들, 특히 유용한 그 현실적인 부분들이 참 많았고요. 자, 그 저자는 니케이 PB사에 입사해 기자로 일하는 동안 상위 1%의 부자들을 심층 취재하면서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20대부터 실천해온 돈을 낳는 법칙을 터득했고 그 법칙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시죠. 전에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연구하여 몸소 실천한 끝에 수십억 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었다. 그는 부자들이 전한 내용을 크게 6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사고방식, 업무방식, 인간관계, 마음가짐, 지혜, 투자, 분류해 누구라도 한눈에 쉽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돈을 낳는 법칙 2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부, 2부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